자, 여러분, 동화 부분이, 그쵸? 의문의 변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요. 범위가 넓고, 그리고 사례도 많고. 자, 닮다죠, 닮다. 왜냐면 우리의 발음은 참 모순적인 게 닮으려고 하면서 막 찢으려고 하고, 그래서 동화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뭐라고요? 이화라고 해요. 동화는 닮을 동, 그죠? 닮아가는 거죠. 같을 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리가 되려고 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의 반대로 이화도 있는데 그 두 개의 짓을 다 하는 게 바로 이 모순적인 입입니다. 근데 이화를 할 때보다는 동화를 할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이 동화를 보면은 자음이 자음을 닮으면 자음동화, 모음이 모음을 닮으면 모음동화 이렇게 말하는데 좀 별난 동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딱 구개음화입니다. 중간에 있는 자음동화, 모음동화, 근데 구개음화. 자, 그러면 자, 자음동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개음화 거쳐서 모음동화까지 가볼게요. 자, 이 구개음화에는 별표를 쳐주세요. 일단 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동화부터 갈게요. 여러분, 자음동화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음화와 유음화는 왜 인정하느냐? 비음과 유음이 무슨 소리예요? 아까 했는데. 울림소리죠. 예. 자, 울림소리는 안 울림소리보다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울림소리들이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부드러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음에 빨려 들어가고 유음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때 비음과 유음에 빨려 들어갈 때 방향이나, 그쵸? 얼마나 똑같아지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또 변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음에 뭐뭐뭐 있었죠? 리을, 그쵸? 이응, 미음, 그쵸? 뭐 이따위로 부르고 있죠? 지금 순서를. 그쵸? 그래서 미음, 이응, 리을. 미음, 이응, 그리고 니은. 순서대로. 니은, 미음, 이응. 자, 그 다음에 유음은 리을. 요렇게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안 울리는 소리가 비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 자, 국, 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만나는 지점. 여러분,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못 만나요. 초성, 중성, 종성 순서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순서대로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디랑 어디가 마주치는 거예요? 기억이랑. 그 다음에 미음이 마주치는 거죠. 그쵸? 얘네 둘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기억이 미음을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음이 나 너를 닮겠어. 이렇게 되나요? 군물? 아니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완벽하게 똑같아졌다고 해서 완전동화라고 해요. 근데 완전동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음이 소리나는 위치랑 기억이 소리나는 위치가 너무 먼 거죠. 미음은 입술에서 나고 마마마 여기서 나고 기억은 저 뒤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너무 멀어서 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뭘 선택하냐면 자기의 위치 연고개에서 비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에서의 비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고개에서 비음을 찾아가지고 쫙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응이 있는 거죠. 연고개의 자리, 기억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게 바로 이응이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완벽히 똑같진 않죠?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은 비음이 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속성은 닮았잖아요. 자, 이런 걸 불완전동화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완벽히 똑같아지면 완전동화, 그리고 비슷해졌으면 불완전동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기억과 미음 중에 기억이 변했어요? 미음이 변했어요? 앞에 게 변했어요? 뒤에 게 변했어요? 앞에 게 변했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애 영향을. 그러면 여러분 영향의 그 화살표를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변했죠. 그쵸? 그럼 뒤에서 앞으로 왔죠. 그러면 순행동화라고 할까요? 역행동화라고 할까요? 역행. 뒤에서부터 왔다, 영향력이. 그래서 역행동화라고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앞에 걸 닮아서 뒤가 변하면 순행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요렇게 변하면 한 방향에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행, 역행이 있는데 순행, 역행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호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닮는다.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상호동화로는 학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학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기억이랑 역시나 무엇이랑 마주치게 되죠? 리을이 마주치게 돼요. 유음이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누구를 동경해요? 리을을 동경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리을은 비음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또 다르거든요. 비음이랑.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바로 리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사이에 비음이라는 그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기억은 너무 뻑뻑하고 리을 보기에. 리을은 또 기억 보기에 너무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소리가 서로 섞이는 거예요. 절충을 해요. 자, 그래서 둘 다 뭐가 되게요? 둘 다 어디서 만나게요? 비음 정도의 부드러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중간에서. 자, 그러면은 얘는 뭘 선택하겠어요? 자기 위치에서 비음을 선택하는 여전히. 그죠? 이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를 내려서 비음을 선택해요. 자, 리을 자리에서 난 랄랄랄라. 이 자리에서 나는 비음은 니은이에요. 니은. 자, 그래서 리을이 뭐가 돼요? 네, 요렇게 돼서 둘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중앙으로 와졌다 라고 해서 상호동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닮았다. 여러분, 하지만 둘이 똑같진 않죠. 이응과 니은이. 그럼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음화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음화들을 봤어요. 자, 유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 중에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리을이 더 부드럽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리을은 니은을 빼고 모든 비음에 져주는 속성이 있어요. 니은은 빼고요. 니은은 자기 자리에 있는 애니까 내가 갑이야 이걸 놓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위치에서 나는 비음한테는 접어주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응이죠. 자, 이때는 리을이 져줘요. 자, 그래서 비음이 되어줍니다. 자,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요? 종노 이게 되죠. 자, 왜? 앞이 니은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앞에 것에 영향을 받아 뒤에 게 변했죠. 맞죠? 자, 그러면 무슨 행동하면서? 순행동화이면서 결국에 리을이 니은으로 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화? 비음화죠. 자, 그러면 유음화는 어떠냐? 제가 아까 전에 리을은 니은은 안 봐준다고 그랬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있어요. 리을은 니은은 봐주지 않아요. 왜냐면 위치가 같거든요. 위치가 같을 때 더 부드러운 건 나야 라는 것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누구를 닮게 돼요? 리을을 닮게 되죠. 그래서 발음하면 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것을 통해서 역시나 얘가 변한 상태죠. 그럼 순행 역행이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었으니까? 변한 게 리을이 되었으니까 무슨 화? 유음화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자음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를 가보도록 할게요. 구개음화. 자, 여러분 구개음화의 굉장히 별난 점은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음은 자음끼리 닮아서 자음동화, 모음은 모음끼리 닮아서 모음동화인데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디귿이나 티읕이. 자, 디귿이나 티읕이. 자, 무엇의 영향으로? 모음 이의 영향으로. 자, 근데 이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열의 반모음을 가진 야이여이요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와 이 모든 계열의 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 어떤 소리가 되는 거냐면 지읒, 치읒, 디귿은 지읒으로, 그죠? 그리고 티읕은 치읒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그때 이 계열의 모음이 자, 뭐여야 된다?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조사나 어떤 어미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사나 어미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사나 어미나 어떤 접사나, 근데 어미인 경우보다 접사인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돋이 볼게요. 어미인 경우는 빼주세요. 왜냐하면 어미인 경우에는 뭐가 많이 되니까. 그죠? 뒤로 넘어가서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구개음화의 용례를 찾기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라고 말은 해줬지만 조사, 접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사, 접사. 자, 그래서 해돋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해가 돋다라는 말에서 해돋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해가 돋다에 명사파생 전미사 이가 붙었어요. 접사죠. 자, 그랬을 때 이 디귿이 뭐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때문에. 그쵸? 지가 되는 거예요. 해돋이. 네, 이게 바로 구개음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저기 밭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조사죠? 자, 이랬을 때 뭐라고 하게 돼요? 조사니까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뒤에 만약에 자,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단어가 오게 되면 그쵸? 이럴 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밭 더하기 단어 이랑이 붙잖아요. 단어 이랑. 그러니까 밭 한이랑 두이랑 밭에 단위가 붙으면 그러면 이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게 실질 형태소니까. 자, 그럴 때는 오히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대표음화가 돼서 디귿이 되고 얘가 얘를 닮아서 결국에 또 뭐가 되는? 비음화가 되는 이런 상황을 거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모음동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동화는 모음이 모음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모음이 모음에 영향을 받는 이 네 가지 중에, 그쵸? 네 가지 중에, 자, 이모음 역행동화와 모음조화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동시간대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면, 요 두 개는 이렇게 묶어보세요. 요 두 개는 변동이라기보단 변천이에요, 변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음이 변해가지고 글자 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애들을 여기다가 넣어요. 자, 예를 들면 얘 먼저 해볼게요. 원순 모음화는 우리 옛날에 물, 불, 풀이었어요. 자, 풀이 아니라 풀. 물불풀. 근데 이제 뭐라고 하게 됐죠, 얘를? 물, 불, 풀이라고 하게 됐죠? 물불풀은 평순인데 이게 물불풀이 돼서 뭐가 되었다? 네, 원순, 입술을 동그랗게 발음하게 되었다. 자, 어떨 때? 여기가 미음, 비읍, 피읍일 때, 즉 양순음일 때. 양순음이라는 건 입술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소리를 낼 때는 평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밀밀필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냥 원순시켜버린 거죠. 자, 그래서 입술소리 밑에 나는 어때요? 평순을 원순화시킨 것. 자, 이게 원순 모음화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되었다. 변천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설 모음화는 뭐냐? 역시나 이것도 후설 모음이었던 것을 후설이 뭐예요? 혀가 뒤로 빠져 있는 거. 그것을 발음하면서 전설시켰다는 거죠. 혀를 앞으로 내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의 가장 대표적 단어가 바로 짓입니다. 자, 지금의 짓이죠. 그렇죠? 그런 짓 좀 하지 말 때 짓. 행위. 옛날에는 행위와 모습을 둘 다 표현을 했어요. 의미도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의미 변천으로 쓰일 수도 있고 소리 변천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가 이로 변했죠? 얘는 사라졌고 글자가.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를 선택하게 된 단어들이 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나즈막하다가 나지막하다가 되는 거. 그런 것도 의가 이가 되는 그런 전설 모음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은 변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랑 모음조화는 변천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변동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모음 역행동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에 보면 자, 여기 붙어 있진 않지만 근처에 뭐가 있어요? 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는 후설이죠. 근데 근처에 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게다가 이가 뒤에 있잖아요. 그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얘를 어때요? 전설 모음화 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애가 되는 거예요. 애기. 근데 여러분, 애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표준어로도 인정을 하지 않고 표준 발음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음 현상이 있다는 게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알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법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표준 발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일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죠? 그걸 따로 외워야겠죠? 자, 그래서 인정하는 경우를 써볼게요. 냄비, 그 다음에 내동댕이, 동댕이 치다. 그 다음에 꼬창이가 아니라 꼬챙이, 그쵸? 그래서 요런 단어들, 그리고 풋내기, 풋나기가 아니라 풋내기. 요런 단어들, 요런 단어들이 뭐 이모음 역행동화를 표준어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케이스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예외인 거예요. 예외. 인정해줄게, 예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음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음조화는 모음이 일단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양성과 음성이 있다. 모음에는.
자, 그래서 밝고 가벼운 소리, 대표 오, 아, 이걸 양성모음이라고 하고, 무겁고 어두운 소리, 우, 어를 음성모음이라고 해요. 자, 밝고 가벼운 양성, 어둡고 무거운 음성. 자, 그랬을 때 양성은 양성끼리 모이고 싶어하고 음성은 음성끼리 모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걸 지키지 않은 것이 예외죠. 지키지 않았는데 인정해주는 것들. 자, 그래서 따로 외워야 되는 예외가 깡충깡충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오순도순도 들어갔었는데 2011년에 복수표준어가 되면서 오손도손, 오순도순이 다 되게 되었어요. 그것 꼭 알아두시고. 옛날 교과서 보신 분들은 이거 오순도순만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순도순, 오손도손이 둘 다 복수표준어예요. 하지만 깡충깡충은 깡총깡총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죠? 자, 그 외에 자, 뭐 예를 들어 촐랑촐랑, 출렁출렁 이런 거 봐도 어때요? 양성은 양성끼리 어울리고 싶어하고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고 싶어한다. 어간 어미도 그래요. 자, 잡아, 먹어 이렇게 잡아, 먹어, 자, 이렇게 성질이 같은 애들끼리 모이고 싶어한다. 그게 바로 모음조어입니다.